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일요일날 함께하는 주간증시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물가지표 보고 가야라고 적어놨는데 약간 지난주 후반부터 뭔가 주시장 느낌이 어떻습니까? 치고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조금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죠. 환율도 좀 올랐었고. 자,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면 이게 이제 나스닥인데 우리가 11,700선을 꺼놨어요. 11,700선을 꺼놨는데 이제 주봉을 한번 보면 미국 증시가 하나 보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네, 그렇죠. 계속 양봉이었는데 한 글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주간 기준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제 계속 가려고 하니까 뭔가 좀 쉬는 느낌이 나왔고 뭐 S&P 500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건 또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근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나스닥 같은 성장주들이 조금 주춤했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기업이 있죠.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다 어느 정도 좀 빠졌었고 애플은 이제 견조합니다. 여전히 애플은 견조한데 200달러를 넘어갔던 테슬라도 뭔가 보이지 않는 뭐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음봉이 나왔고 두 개가 나왔고 또 5일선도 이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를 맞이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지켜볼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코스닥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종목 수가 오랜만에 1000개 이상 나왔습니다.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시장 오르고 내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관점에서는 300개가 오르고 1200개가 내렸을 때는 아무래도 수익 내기가 어렵겠죠. 기왕이면 지난번쯤 1200개가 오르고 200개가 내려갈 때, 즉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본의 아니게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 2월 접어들어서 상승 하락 비율은 빨간 선인데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관점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 시장 이야기는 조금 이따 보완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 일정을 한번 보게 되면 금요일 날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다음 주 우리 가장 중요한 건 2월 14일 날 미국의 물가 지표인데 이건 이제 1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겁니다. 앞으로 이제 1년 후에 기대 물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간 요 1년물짜리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계속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지난 수치는 3.9% 증가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번 발표된 건 이제 1월달 지표니까 4.1로 다시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던 이제 물가 상승세가 꺾여서 계속 내려가는 거는 맞긴 맞는데 지난주에 잠깐 달러 강세로 갔다든지 이런 거 보시다시피 물가 지표에 이제 뚫어지는 속도 자체가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 것은 바로 1년물보다 조금 더 우리는 이제 5년물 중기물을 조금 강조하는데 어? 이 그래프를 제가 잘못 갖다 놨네요. 이게 아닌데 말이죠. 요거는 1년물인데요. 잠깐 바로 퍼오겠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네, 그렇군요. 5년물 같은 경우가 보면 5년물은 사실 지금 현재 2.9% 정도로 되게 스테이블해요. 그래서 뭐 물가에 심각하게 반응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1년물짜리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근데 미국 증시에서 약간 조금 전에 치수를 봤습니다만은 뭐가 보이세요? 네, 뭐 제가 자문자답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최근 한 1월달 정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섹터가 많이 강했냐면 밑에 있는 친구 IT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쪽이 되게 강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대표적으로 그쵸 뭐 메타 같은 플랫폼 쪽이 있겠죠. 근데 그래서 물론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IT나 커뮤니케이션이 강해요. 근데 주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의 작은 변화가 유일하게 주간에 올랐던 섹터가 맞습니다. 에너지 섹터입니다. 이 에너지 섹터가 주간 기준 5%.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까 보니까 미국 지수에서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약간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거죠. 다우지수는. 근데 기술주가 많은 IT나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기술주들은 나스닥 지수는 약간 주춤했던 겁니다.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좀 살펴보면 확실하게 좀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보입니다. 유가도 오르고 있고 브렌트유 천연가스 다 올랐죠. 주간 기준으로 유가는 대략 이제 80달러까지 임박을 했어요. 8.6달러까지.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유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생각할 때 항공주라든지 물론 항공주 같은 게 또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항공주라든지 또는 화학주 이런 거 조금 나쁠 것 같고 대신 또 유가 올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매기세를 보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유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유가가 어디 갔냐 이거. 네. 유가가 어느새 80달러까지 왔어요. 우리가 중심선을 대략
75달러 정도 생각하고 저는 계속 왔었는데 85달러, 80달러까지 왔으면 유가는 일정 부분 다시 반등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어떤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죠. 그런 건 조금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유가가 미국에서 WTI는 보통 우리가 웨스턴 텍사스, 인터모시기 서부 텍사스산 충질류라고 이야기하는데 3대 유종 중에 하나입니다. 두바이 브렌트 WTI인데 뭐 러시아가 5% 정도 감산한다는 이슈가 좀 돌았어요. 뭐 감산은 아무래도 공급이 S곡선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격의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서 감산할 수 있지 않을 그런 이슈 때문에 유가가 올랐는데 근데 최근에 유가 상승은 약간 수요 디맨드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에 기반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유가 상승하는 부분이 이번 주에 이제 물가 지표를 앞두고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 실내로 정시에 조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아직까지 큰 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7%죠. 4.75입니다. 예,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3.7.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보다 채권금리가 낮은 현상이 미국도 한국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보면 10년물이 3.35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3.5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국채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으냐? 그러면 시장금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든 금리의 정점론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딱 정해집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보는 뭐 10년물, 2년물, 1년물은 대부분 시장금리잖아요. 시장금리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인베스터들이 이제 금리가 피크라는 생각이 드니까 금리 하방에 베팅을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10년물이 3.5까지 갔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뿌역뿌역 올라와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그림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그리고 우리가 늘 신경 쓰이는 핍스 국가,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금리보단 다 낮아요. 하지만 정시 관점에서는 이게 올라오는 게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몇 번 비슷한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정시가 마냥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 환율이 뛰어오르는 거 이거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더라도 만약에 팔지는 않더라도 사는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은근슬쩍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자금의 강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뭐 상대적으로 자동차 같은 종목 쪽에 조금 가치주로 매기세가 들어올 수는 힘은 됩니다만은 1월 달에 본 것처럼 전기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로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힘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꼭 염두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낙 성장주 개별주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이 원화 상승의 이 반등을 간과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시장은 이미 이런 그림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한 거죠.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게 화요일 밤입니다. 뭐 딴 거 다 필요 없죠. 바로 이제 화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데 이제 뭐 전달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1월달 6.5 나오고 6.5보다 사실 이때 뭐 때문에 환호했냐면 뭐였어요? 네,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1%가 하락했는데 미국 물가 지표에는 시저널 어저스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계절 조정치라는 게 있는데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계절 조정치를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다 조정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계절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약간 아시겠지만 물가 지수는 후행 지표예요. 후행 지표 뭐냐면 지표란 게 있는데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는 거잖아요. 후행 지표다 보니까 계절성 있는 것도 조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 조정된 수치를 놓고 봤더니 1월 달에 우리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감소에 우와 한후 했었는데 딱 조정을 해보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가 있네요. 자, 이것도 있고 이거는 블룸버그 예상치인데 블룸버그는 6.2%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걸 이제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표는 별도 자리에 올라가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텍스트로 봤더니 블룸버그 예상치는 대략 보게 되면 6.5 정도에 여기 보시면 6.5에서 6.2까지 전망을 하고 근데 MOM 같은 우리 중요한 건 뭐 MOM이에요. 이거는 절대치고 연율이고 MOM은 저널입니다만 약간 상대치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달러가 조금 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0.1은 계절 조정치로 반영이 됐습니다. 0 플러스 0.2인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근데 이거는 브롬보고 예상치인데 그 클리브랜드 연준은 6.44 정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6.4 정도? 누가 맞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가장 제가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1월달 소비자 물가는 아무래도 12월달 물가 지수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어도 마찬가지고요. 5.7에서 5.5. 브룸버그가 약간은 그 뭐라 이렇게 밴드를 크게 잡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화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1월달 물가 지표는 생각보다 12월달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둔화할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주간 일정을 한 번 더 살펴드리면 월요일은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아직 실적 발표하는 게 없들 실적 발표가 있고 요 가만히 제가 일부러 뭐 적어놨냐면 솔트록스 있죠. 어디 갔냐 너? 요새 그 AI나 이런 기업들 전환사채 CB라든지 BW라든지 상장 많습니다. 개별 기업들 상장은 개별 기업의 그 공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사 물량이 상장될 때는 그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이고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원래 작년도 재상장할 때 물량 이슈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 아직 발표 안 하는 카이라든지 포러비스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화요일 날 또 예정돼 있고요. 물론 이제 큰 친구들은 다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주간 정치 찍으면서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고 또 이 내용들을 우리 커뮤니티에 올려두니까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버 컴퍼니 이것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AI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10이라는 건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사채죠. 예, 사채 찍었던 그 자금들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10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자금 조달할 때 이자 받으면 되고 주가가 오르면 상장해서 주식으로 바꾸는 게 인베스터 이쪽 인베스터 이득이니까. 지금 유독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론 나온다 꼭 상장 물량 부담으로 팍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만 하필 주가가 내려가는 구장에서 나오면 나쁜 거. 올라가거나 경고할 때 나오면 일단은 그냥 나오는 정도. LG엔솔에서 우리가 보셨죠. 아마 800만 주 상장에 그냥 미리 그건 아니죠. 항상 기업이 우선입니다. 이것도 기업은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소매 판매 발표될 건데 지표는 조금 소매 판매는 좋게 나와요. 근데 소매 판매 잘 나오는 거하고 연준의 긴축 속도랑은 좀 다릅니다. 연준이 긴축 속도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고용 동향하고 하나가 물가입니다. 그거만 체크하시면 될 것. 이거는 이제 좋게 나오면 경제가 튼튼하다는 거를 반증하는 지표가 되고요. 신규주 최근에 힘이 좋은데 센저랩이라고 이게 아마 상장사 기가레인 아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약간 AI 관련주로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어쨌든 1,500원 정도 나오니까 근데 공모가 따상이 또 너무 여러분들이 또 공모만 하면 그냥 따상한다는 거에 막이 나면 안 됩니다. 물론 물량도 많이 못 받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신규주들은 여기 연초 상장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대부분 수급 이슈 때문에 강세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똑같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신규주가 상장할 당시에 주시장의 테마가 어떤 섹터냐도 중요합니다. 다행히 센즈랩하고 모르겠어요. 이 mell려봐야겠습니다만은 또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상장하는 어디 갔니? 예, 목요일날 상장 제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기장 맞죠? 제이오는 또 2차전지 CNT 쪽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더니 CNT 탄소 나노튜브 그렇습니다. 나노 신소재에서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물가 생산자 물가로 넘어가는데 뭐 소비자 발표됐는데 이거는 뭐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상관없는데 수치가 기분 나쁩니다. 뭐 어떻게 나오죠? 다 증가예요. 예. 근데 이 또 조금 이상한데 이 블룸버그는 조금 높게 잡았네요. 어쨌든 간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증가 쪽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 가격도 좀 올랐고 천연가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의 하락세는 좀 둔화될 수 있다. 그거 염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또 길어졌네요. 그래서 다음 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장 같은 경우가 일정 부분 제가 여기다가 물가 지표 보고 가야 돼요 한다는 게 큰 변동성 생각을 안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조금 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 생각하고 보시면 아마 이제 다음 주 정시는 제가 생각해도 코스피도 이게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 한 번 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봉상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요 이벤트가 끝나고 금요일 정도의 주가 위치가
월봉, 양봉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큰 그림에서는 당연히란 말은 좀 그렇죠. 주식은 겸손해야 되니까 2월 달도 양봉으로 계획 전개를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주봉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정말 전야 후강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가장 완벽한 흐름이 됩니다. 자, 그거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는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최소한 한 월 화요일 정도까지는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사고팔고 화이팅입니다.